이 영상은 조금 더 깊은 후굴의 각성을 위한 개인 수련 영상으로 카포타아사나,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아사나, 컴업까지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수련한 영상입니다. 먼저 척추의 이완을 위해서 아기 자세로 정렬했습니다. 이날 날씨가 의외로 되게 좋더라고요. 밖에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요즘에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많이 추울 줄 알고 걱정했거든요. 이번이 제 야외 요가 첫 영상이었고, 그래서 이날 한숨도 못 잤던 게 기억이 나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마카라아사나로 잠시 긴장 풀고 있습니다. 베이비 코브라로 잠시 올라와서 제 요추를 살짝씩 이제 풀어주고 있네요. 시선은 바닥으로 해서 고개를 툭 떨구는 게 처음에 저는 후구를 접근할 때 가장 부담스럽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자극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소에 후굴에 많이 자신감이 없고 무서움이 많아가지고 다칠까봐 염려도 되고 해서 항상 후굴하기 전에는, 개인 수련에는 특히 더 베이비 코브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은 최대한 나의 감각에만 집중하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자극이 되는지 관찰이 하기가 좋더라고요. 천천히 이완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팔꿈치 살짝 펴서 내 요추에 어떤 자극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보고 잠시 마카라아사나로 이완해봅니다. 항상 후굴 자세 할 때가 가장 두렵거든요. 어깨도 많이 말려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나의 습에 반대되는 어떤 자세를 취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두려움을 극복을 하려고 하타 요가 수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봐서 내 어깨 또 나의 명치를 좀 하늘 위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등을 펴주고 있습니다. 이 야외 촬영이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변수가 있고, 또 날씨에 따라서 연출되는 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조금 더 손바닥 내 상체 쪽으로 걸어 들어와서 조금 더 내 허리, 가슴을 앞쪽으로 펼칠게요. 내 열 손가락이 매트를 잘 눌러서 내 그 반대되는 힘으로
나의 상체, 가슴이 더 앞으로 펴지고 있는지, 내 턱끝 시선을 하늘로 보내봅니다. 이때도 나의 앞 목선, 내 턱끝, 그리고 내 가슴의 근육까지 활짝 펼쳐지는 한번 느껴봅니다. 이때 나의 어깨가 너무 솟지 않도록 어깨, 목의 긴장감 이완하도록 노력하면서 나의 뒷등이 뭔가 꽉 조여진다는 느낌으로 등을 조일수록 나의 가슴이 조금 더 활짝 열리거든요. 조금 더 가능하면 하시면 엉덩살에 힘을 툭 풀어서 조금 더 깊은 후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호흡으로 그리고 나의 감각으로 한번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깊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조금 더 가능하시면 양 무릎을 접어서 라자카포타아사나까지 접근해 봅니다. 라자카포타아사나가 제가 하고 정말 접근해보고 싶은 아사나 중에 하나인데요. 늘 할 때마다 발끝이 내 뒤통수에 닿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은 거리가 왜 이렇게 먼지 서로 붙을랑 말랑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던 그런 그림이 아니라 왜 고개를 넘길수록 발끝이 나에게서 더 멀어지는가? 알 수는 없지만 수련하다 보면 언젠간 해뜰 날이 오겠지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배, 복부, 가슴, 명치, 내 턱끝, 이마 차례대로 매트 바닥으로 마카라사나 잠시 아래 허리 요추에 어떤 자극이 있었는지 섬세하게 감각을 살펴보면서 마시는 숨에 내가 불편한 쪽으로 숨을 보내면요 더 빠르게 그 자극이 없어지고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내 양손 매트를 짚어서 상체 일으켜서 아기 자세로 돌아옵니다. 후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 자세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해도 내 요추 쪽에 좀 뻐근한 그런 자극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등 말아서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매트를 한 번 또는 두 번 접어서 내 골반과 무릎의 넓이가 같을 수 있도록 정렬을 해줍니다. 낙타 자세 접근할 겁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 명치와 가슴을 쭉 하늘 위로 뽑아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어깨는 물론 활짝 펼쳐지는 거예요. 뒤쪽으로. 내쉬는 숨에 조금 더 내 골반, 내 명치, 가슴 앞쪽으로 더 쭉 빼내줍니다. 가능하시면 우르드바무카 목까지 넘겨주시고
내 양손이 청골을 잘 받쳤지요. 자, 천천히 시선 정면으로 돌아와서 다시 내 무릎과 아기 자세로 잠시 이완합니다. 호흡을 고르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낙타 자세로 연결을 하면서 홀딩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왔습니다. 홀딩을 더 할수록 그 각성이 더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신체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까지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요. 네, 다시 낙타 자세로 연결을 합니다. 이제 목을 넘기셔서 조금 편안하다 하시면 내 양손을 종아리에 가져다 대셔서 조금 더 어깨를 활짝 펼쳐주시는 거예요. 뒤등에 힘이 조금 걸쳐지거든요. 괜찮다 하면은 천천히 양손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덮어잡고 내 앞면이 활짝 열리는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이때 내 어깨에 기대서 내 상체가 기대어서 가면은 나중에 허리가 많이 아프고 또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흡이 오고 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숨이 턱 막힌다. 그렇게 하시면은 항상 그 전 단계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가슴으로 자유롭게 호흡을 하면서 자세를 유지를 해보는 건데요. 아무리 좀 몸이 잘 풀려가지고 이제 낙타 자세가 잘 되는 날에도 접근은 가능했는데 유지가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어디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유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시르사 물구나무 서기를 할 때도 그걸 최소 3분 이상 유지를 하다 보면은 내 2두 3두 팔 바깥쪽이 아프다. 뻐근하고 힘들다. 뭔가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에 제가 힘이 부족하다는 소리라고 합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해서 뒷등에 힘을 이용해서 내 상체에 끌어올렸다가 다시 야기 자세로 휴식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나가 완성이 됐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호흡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요가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사나를 행하는 데 있어서 호흡의 자유로움, 그런 거를 좀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양손 내 엉덩이 청골을 짚고 다시 한번 낙타 자세에 접근합니다. 가슴을 쭉 빼내고 내 골반 앞쪽으로 향하면서 내 턱은 아직 정면을 향합니다. 윗등에 힘이 느껴진다, 걸쳐졌다 하시면 천천히 양손 내 정강이를 잡으시고 그때 마지막으로 턱 끝을 뒤로 넘겨서 천천히 양손 발바닥, 손바닥 마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가락이 내 벽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내 발가락과 손가락 포개어지면서
이 손이 발바닥을 미는 힘을 이용해서 가슴을 한번 들어보셔도 또 좋은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뒷등이 조여지는 느낌? 여기서 더 가능하시다면은 그 양손, 이건 제가 이제 한 손 한 손 가려다가 이제 손을 합장해서 동시에 접근을 했네요. 양손 매트 바닥을 짚어서, 한 뼘 바닥을 짚어서 천천히 그 카포타사나로 접근을 합니다. 카포타사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본인의 발목을 잡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솔직히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카포타사나 할 때 막 고통스럽다, 뭔가 이게 통증이 자극 때문에 내가 홀딩을 못하겠다, 유지를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뭔가 숨이 턱턱 막혀요. 아직 후굴에 대한 그런 수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후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극복한 상태여서 하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를 접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진짜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제 호흡이 거기에서 머무르다 보면은 조금 처음에는 버거웠다가 조금 편안해지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 조금 더 깊어져 보는 거죠. 자세가 조금 더 깊어져 보고 양손 바닥을 짚고 천천히 컴업으로 올라옵니다. 네.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아기 자세로 돌아와서 휴식합니다. 무릎을 내 골반보다 더 넓게 벌려서 내 요추의 이완을 조금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제가 그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가 목표 자세였거든요. 지금 들어가네요.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 이것 때문에 조금 낙타 자세에서도 홀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제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홀딩을 많이 했는지. 아무튼 오른다리 접어서 회음분 가까이 두고 왼다리 쭉 펴서 내 검지발가락이 뒷벽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내 왼손 왼 발목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내 가능한 만큼만 내 축주 가슴 곧게 세워서 최대한 내 뒤쪽 측면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괜찮으시다면은 내 왼 발목, 발날을 잡고 내 골반이 뒤집어지지 않는 선까지만 왼쪽 엉덩이 가까이 당겨봅니다. 이때 저는 그 허벅지 앞쪽이 상당히 땡기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에 접근이 가능하시면 그대로 어깨 회전하여서 천천히 접근해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골반이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반이 뒤집어지면 나의 상체에 가슴의 균형, 어깨의 균형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팔꿈치는 최대한 서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더 가능하시면 내 이마와 정수리 사이가 발목까지 타고 갈 수 있도록 접근해 봅니다. 이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그 가슴이 그러니까 척추가 더 후굴이 돼서 상체가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하체 근육이 더 이렇게 이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한번 다른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이번에는 좀 척추의 후굴에 조금 더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발을 끌어오는 힘도 물론 있지만 나의 상체가 후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더 턱 끝을 뒷벽을 향해서 더 이렇게 깊이 보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돌아올 때도 아주 천천히 다치지 않게 한 손 한 손 발도 그냥 툭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무서워서요. 네, 양손 매트 바닥을 짚고 내 상체에 반만 내려가 보는 거예요. 팔꿈치 90도까지만 접어서 이제 좀 요추의 그런 뻐근함이 살짝 없어졌다 하면은 그때 상체를 조금 더 깊이 매트 바닥으로 내려서 제 요추를 좀 이완을 했습니다. 이게 호흡을 제가 아픈 곳으로 보내면 보낼수록 그 이완하는 자세에서 그러면 회복이 더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참 요가하면서 호흡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내가 의식 안 하고 막 숨을 쉬었다고 하면은, 요가를 하면은 계속 의식적으로 크게 숨을 마시고 크게 숨을 내쉬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 몸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가하세요. 천천히 양손 짚고 올라와서 다리 풀고 이제 반대쪽 이어갑니다. 바로 네, 오른발을 뒷벽 향해서 뻗어주시고 왼발을 회음부 가까이. 이때도 좌우로 살펴보시면서 나의 뻗은 다리가 제대로 정렬했는지 살펴봅니다. 천천히 양손 바닥을 짚어서 내 상체에 그 척추의 힘으로 나의 상체가 올곧게 쓸 수 있는지 한번 감각적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오른손, 오른 발꿈치, 발목 쪽으로 살짝 다가가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너무 막 매트 막 찢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냅다 해버리면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천천히 오른 무릎 접어서 살짝 나의 오른 엉덩이 바깥쪽에 내 발꿈치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당겨보면서 절대로 골반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골반이 뒤집어지면은 이
아사나를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 당김을 충분히 느껴야 그 다음 에카파다라 자카포타 아사나로 접근을 할 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이제 에카파다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분은 한번 다시 접근을 해봅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골반이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오른쪽과 왼쪽 감각이 다르다고 강하게 느끼는 그런 아사나들이 있습니다. 접근을 할 때. 네, 그 날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내가 많이 불균형한 자세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제 몸이 딱 알더라고요. 너 오늘 불량한 자세로 있었잖아 이러면서 딱 이제 감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왼쪽을 했는데 그러면 오른쪽을 그렇게 안 하면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한쪽만 과하게 풀어놓으면은 또 불균형이 생기지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되도록 두 쪽이 균일하게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올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절대 섣불리 그냥 호로록 그냥 자세가 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머리를 뜯고 싶더라도 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군요. 네.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 몸이 알더라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는 것을. 네. 오른쪽이 더 힘들었나 봅니다. 더 빨리 일어나네요. 호흡을 고르면서 천천히 역순으로 돌아옵니다. 다리 확 부러지지 않도록 얌전하게 조신한 척 양손과 다리 풀었고요. 호흡을 꼭 내쉽니다. 이제 양손 천천히 바닥을 짚어서 팔 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90도 어깨, 목 긴장감 놓아주면서 혹시 내 엉덩이가 지금 불균형하지 않는지 균형을 맞추면서 전굴 내려갑니다. 참 중요한 게요. 그리고 오른쪽 발목이 정렬이 틀어지고 좀 이렇게 지 맘대로 이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발목이나 그 발가락의 방향을 보면서 최대한 내 감각으로 이 균형을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평소 수련에 제가 꼭 염두해 둬야 할 저의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아기 자세로 돌아와서 이완합니다. 숨을 고르고
저는 이런 시간이 너무 좋아요. 요가를 하면서. 저는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잡생각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요가를 하면은 온전히 제 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집중 안 하면 다쳐요. 그리고 호흡을 일부러 하게 되면은 아, 내가 여기가 아프구나 하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쓸데없는 생각들이 없어지거든요. 토끼 자세로 이완을 하면서 잠시 다시 아기 자세로 호흡 정리합니다. 등 말아서 천천히 돌아오고. 이제는 시르사 할 건가 봐요. 이게 나시를 안에 입었는데 이게 홀라당 벗겨지면은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러닝을 이제 레깅스 안에 이제 딱 넣어서 시르사 접근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르사 하면서 그 발가락을 매트에 이렇게 돌돌 말아주면서 올라가는 그 접근법을 한번 시도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후구를 하고 다시 시르사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그 척추가 말랑말랑 유연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력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말랑말랑해진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또르륵 골려서 시르사로 접근을 하면은 희한하게 그게 시르사 접근이 아주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방법으로 제가 항상 시르사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타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파드마를 짜서 한번 무릎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후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핀차마유라사나처럼 그 팔꿈치만 매트에 대고 이제 올라오는 거를 이제 진짜 요정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연지 선생님이라고 요가의 요정 같으신 분한테 배웠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수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바닥을 짚어서 우르드바 다누라사나로 조금 위등 하체에 조금 힘을 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씩 안쪽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여기서 좀 헤맸어요. 왜 이번에 후굴이 좀 아이고 그리고 빨리 올라오려고 발가락을 자꾸 바깥으로 여는 거예요. 이거 지금 힘겨워 보이죠? 되게 힘겨웠습니다. 막 옷도 막 얼굴 계속 내려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후굴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애를 쓰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이제 올라왔네요. 차차 노력해서 수련해서 나아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혹시 컴업 할 때 좀 본인만의 그런 팁이 있다 하면은 그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컴업을 자유롭게 그 컨트롤 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 전수받고 싶습니다. 다시 이제 발가락을 이거는 뛰는 거네요. 이건 왜 그쵸? 이제 도르륵 굴려가지고 다시 시르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드마 짜서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때 그냥 조금 더 홀딩을 할 걸 그랬나봐요.
힘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만 급해가지고 이제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많이 지쳤죠. 다음번에는 제가 하타 할 때 충분히 이제 힘을 채우고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글로 몸을 좀 이완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후굴만 너무 과하게 하면은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반대쪽 이어갑니다. 확실히 좀 척추의 힘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내 상체를 더 깊숙이 내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파스치모타나사나 제가 아사나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아사나입니다. 여러분은 파스치모타나사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도 파스치모타나사나 그 건강 검사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몇 cm까지 내려가나 이놈이? 저는 한 번도 그거를 몇 cm 이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많이 고쳐졌어요. 제가 요가 강사 TTC 하면서부터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타코나아사나로 다시 요추 이완해줍니다. 이때 손을 앞쪽으로 뻗으면은 내 목과 어깨에 긴장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 의식적으로 풀어주면서 이제 반 파드마를 짜서 왼손이 오른무릎 바깥쪽에 트위스트를 합니다. 척추 바로 세웠다가 내쉬는 숨에 내 어깨에 평행하게. 내 시선을 조금 더 뒤쪽으로 데려갈수록 내 상체 회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신에 나의 척추, 내 가슴이 말리지 않도록 반대쪽 파드마 짜서 똑같이 이어갑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트위스트. 어깨에 힘 쭉 풀어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사바아사나 휴식합니다. 사바아사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 순간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제 수련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의 수련 영상을 기반으로
더 재밌고 알찬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련영상 만들어서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네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수련에 임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